네,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교재 먼저 오늘 화면 공유를 해서 교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가 개수할 차례지요. 179페이지. 자, 개수 드디어 이제 갑에서부터 오늘 개수까지 갔습니다. 개수는 갑에서부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맨 끝에 나오는 개수는 갑이 만약에 어린 아이를 한다면 개수는 노인이에요. 노인. 그러니까 성품이 개수는 가장 노인, 옛날에는 노인을 지혜라 봤어요. 왜냐하면 인생 살면서 가장 경험이 많잖아요. 옛날 경험을 보고 옛날에는 지혜라 그랬어요. 아는 경험을 갖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라. 그럼 할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요. 농사법이다 뭐든 간에 인생살이에 다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옛날에 노인을 공경하게 돼 있어요. 맞죠? 아들도 모르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럼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지식의 창고요, 경험의 창고인 노인은 자동적으로 그 자식이나 손자나 이런 분들한테 존경을 받은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역할 누가 해요? 묻고 싶으면 핸드폰 두드려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다 답이 다 있어. 더 정확하게 다 답이 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도 물어볼 필요가 엄마한테 안 물어봐도 돼. 옛날에는 모르면 엄마 물어봤잖아요. 그건 어릴 때 이 갖고 컴퓨터 핸드폰 갖기 전 얘기고 컴퓨터를 가지고 조회할 때부터는 엄마 아빠가 별 필요가 없어. 요 속에 다 들어. 성선인도 필요가 없어. 요 다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찾아보려고 한 노력이 안 하고 무조건 이걸 가지고 논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이 많은지는 몰라도 뭐가 떨어져요? 창의력이 사라지는 거야. 창의력. 또 뭐가 사라져요? 기억력. 내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 요 놀리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두뇌가 태아 되겠어. 태아. 그런 사람이 결혼을 다음에 자식을 놓고 한다면 인간이 자동적으로 갖고 습관이 자꾸 태아되잖아요. 그런 기억력도 태아되고 사고력도 태아되고 나중에는 자꾸 누구한테 의지를 하게 돼요. 누구한테 의지해요? 컴퓨터한테 의지해요. 컴퓨터가 신이 되는 시대가 얼마 안 남았다. 아니 지금 이미 그래 됐다. 컴퓨터가 신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신이니까 무조건 컴퓨터에 해결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사고력이 정지돼 버린다고. 스님도 이제 어느 글을 쓰다가 예전에는 글 쓸 때에 책을 보거든요. 책을 보다가 책 보다가 어느 정도 야 이거 좋다 하고 또 내 현재 처한 상황하고 딱 겹치될 때 감동을 받을 때 글을 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하나의 창조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좋은 글이 많으니까 이거 좋아. 짜집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붙여가. 물론 뭐 창조는 좀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동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1% 2% 부족한 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참 반성도 해보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탈피하려고 그러면 내가 자연을 봐야 돼. 또 어딘가 모르게 의식을 한쪽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내가 생각을 한 포인트로 돌릴 수 있는 걸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적어놔봐. 지금 여기에. 항상 우리 마음은 지금 여기에로 돌아와야 돼.
지금 여기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지? 항상.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렇게 항상 지금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고를 하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즉시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가 과거에 내가 살아온 것을 자꾸만 이 과거의 생각을 가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현재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것도 현재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불편하지? 이런 식으로 현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현재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된 사람을 우리가 지혜롭다.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현재 알아차림을 계속 현재 여기에 알아차림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알아차림. 여기에 알아차림.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게 뭔가. 또 나와 더불어 있는 옆에 사람이 뭔가 가족이 어떤 가족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모든 게 현재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고통을 줄여갈 수 있다. 자, 아무튼 이 개수는 가장 이 경험이 풍부하고 그런 노인과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더라. 그러면 그 개수는 물상으로 보면 어떤 거냐 하면 물상으로 보면은 수증기 같고 수증기와 같고 또 작은 물방울 그리고 작은 냇가 웅덩이 같은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품은 뭐냐면 주변에 잘 스며들어가요. 그 이유는 경금에 대입을 시켜보면 개수는 상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교성이 있고 해서 주변에 무리 없이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임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개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혈액 하나하나가 돌아가는 것은 개수의 작용입니다. 임수는 큰 바다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하나에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개수의 역할이다. 자, 그 정도로 보고 개수는 주변에 민감한 대신에 또 개수의 성품이 단점은 뭐냐면 너무 주변을 의식을 해요. 그 단점이에요. 주변을 너무 의식을 해요, 개수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체성은 좀 결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더라. 자, 개수가 6개의 글자를 만나니 축을 만납니다.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그럼 개축은 축토 속에 개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장간 속에 있는 개수는 정간에 있는 개수와 똑같은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혜롭고 사교성도 있으며 또 여러 가지 친밀한 그런 성품이 있고 대신에 이제 비견이 겹쳤잖아요. 그것이 이제 상관적 비견이 됐어요. 개수가 지장간 속에 있는 개수는 상관적 비견이 됨으로써 사교도 하면서 주체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신금이 들어있으니까 신금은 급제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개축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른 사람 그냥 내 걸로 하겠다는 그런 어떤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신금은 편인이거든요. 그래서 급제적 편인임으로써 어떤 특별한 분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애를 해요. 두루두루두루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기토는 정인적 정인적 평간이에요. 평간. 여기서는 평간을 작용하기 때문에 정인적인 것은 그래도 소잖아. 소가 원래 온순해요. 물상을 보면 소는 온순하면서 온순하다 말은 좀 다정한 거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평간이다 말은
모든 것을 완력으로 안 되면은 이거는 해야 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힘으로 좀 해야 돼. 그래서 개축은 생각보다는 힘을 쓰려고 하는 성격. 그래서 개축을 다른 말로 뭐냐면 백호살이라 그런다. 왜 백호냐? 내가 좋아하는 데 너무 집착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이는 성격. 뿔이 달렸어요. 그럼 그러고 굉장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는 길을 끝까지 완성해 내려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개축을 신금을 가지고 있는 거로 봐서는 신금은 편인이라고 그랬어요. 급제적 편인으로 있는 걸 봐서는 뭐냐? 그 종교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이에요. 개축이. 종교라도 다른 종교라기보다는 약간 제2의 종교, 사이비 종교 뭐 이런 쪽에 조금 사이비라기보다는 조금 내가 좋아하는 쪽에 몰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다. 그러면 그게 개수기 때문에 최고 리더는 안 돼. 리더는 양간인 사람 리더가 되기 쉽거든요. 음간인 사람은 리더보다는 참모 역할, 참모 역할을 잘한다. 개수는 참모 역할을 잘한다. 자, 그러면 지혜롭기 때문에 머리를 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2의 그거는 또 한편으로는 기토가 있잖아요. 기토가 아까 평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느냐? 오다가 위에 있는 사람이 자 이거 하시오. 명령을 내리면 자기가 죽음을 불사하고 명령을 수행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죽음을 불사하고 그 명령을 수행을 한다. 예전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또 가끔 그리 발생해요. 옛날에 브라질에서 어떤 그 종교가 기독교의 한 분파긴 한데 유사 종교예요. 그 중에 교수가 명령을 내렸어요. 우리는 이제 하느님으로 품으로 가야 한다. 하느님 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 오십시오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 고로 우리가 하느님으로 가야 한다. 가는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살이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사는 세상이 지옥이지 않느냐고. 그래 우리는 빨리 천국을 가서 하느님 만납시다.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것만 편집해가 또 스님 한다고 나갈라 누가. 요즘 그렇다. 요것만 내 이야기 요것만 편집해가지고 막 나간 사람이 있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교주가 없는데 죽어요. 죽으면서 개축일주 같은 사람한테 명령입니다. 가장 충성심이 강하고 신복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하느님한테 먼저 갈 테니까 그대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살을 하게 만들고 오더라. 자살 안 하면은 죽이 뿌려라. 그래서 전부 다 약을 다 먹어요. 다 죽어요. 죽는데 안 먹고 망설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총을 다 쏴 죽이 뿌려요. 그리고 죽어 확실히 안 죽은 사람도 숨이 들 끓는 사람 하나하나 다 죽여요. 다 자각한데 마지막에 자기가 목에다가 총을 빵 쏘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엄청난 그 큰 사건이었거든요. 한 30년 전에 아마 내 서리면도 하면 조금 젊을 때 한 30년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간혹 가다가 일본에서도 그런 유사 종교 오음교조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오음이랑 있어가지고 지하철에다가 신경가스 그 도쿄에다 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축일주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개축일주의 심성 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 쪽에 만약에 너무 생각이 가 있으면 고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장점도 많이 있어요. 장점은 굉장히 누가 뭐래도 불굴의지로서 자기 일을 갖다가 끝까지 완성시키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직스럽고 사람이 조용합니다. 조용한 성격이고 선량하다 그랬죠.
평가는 개축은 매우 살아가요. 왜? 소다 소. 그게 개수가 검은 색깔이잖아요. 소는 검은 소잖아요. 검은 소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아주 고요. 생각보면 흰 소보다도 검은 소는 조용할 것 같지요? 조용하고 온순하다. 강한 추진력. 진짜 추진력 끝내주는 거예요. 추진이니까 용기가 있고 일을 시작하면 남들에게 뒤지기 싫어하며 끝까지 일을 완성하여서 완벽하게 완성을 시킨다. 요거는 좋은 거죠. 이렇게 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반대되는 있잖아요. 그 너무나 충성스럽고 이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해 나간다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토를 옛날에 지난번에 얘기할 때 평가는 누구를 잘 만든다? 상가를 잘 만든다 그랬잖아요. 기토는 상가를 잘 만들어야 된다. 무슨 기토가 아니냐면 평강. 평강은 자기의 상관 그리고 주인을 잘 만나야 돼. 안 그러면 아까처럼 유사정교 교주를 만나면 그래 되고 만약 이분이 세상을 구하는 사람 밑에 갔다 하면 그래 되겠죠. 네? 세상을 구하는 사람 밑에 갔다 하면 그렇게 또 되는 거예요. 보살행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사고가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라면 개축이라는 거는 굉장히 끈기가 있고 뿌리 달있잖아요. 그러니까 끈기가 있고 자기는 토지가 있는데 주인을 어떻게 많이 따라가지고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갈 수 있겠구나 하니까 만약에 개출주의 되는 사람은 자기 소생할 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훌륭한 사람 밑에 가야 되겠죠. 훌륭한 그 사람 밑에 서석을 정하든지 리더를 정하든지 되어서 일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계묘. 계묘는 개는 설명드렸고 묘는 을이야 을. 시장의 을목이다. 을목은 아다시피 경금에 대입해 보면은 정제지요. 정제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묘는 여기서는 식신이에요. 정제적 식신이다 말은 뭐냐면 치밀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항상 추진해가는 그런 게 많고 원래 식신 상관이 있는 사람이 재주가 있다 그래요. 다 우리 다시 십성에 대한 공부 큰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간에가 나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중간에 주체가 비급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는 원을 그리면 이쪽에는 식상이 있잖아요. 그럼 나로부터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쪽으로 투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냄으로써 여기서 식상에서 나의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힘이 있잖아요. 여기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식상이 벌어지고 나면 여기서 여기 방법이거든. 과정이거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줘야 돼. 재성은 결과야. 결과를 만드는 거는 결과고 나로 볼 때는 재성은 내가 관리하는 거야. 돈 관리, 사람 관리, 무슨 물건 관리 하는 거야. 요놈이 이렇게 가잖아요. 하면 뭔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만들어진 거 현재 어떤 일이 만들어졌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는 역할이 뭐라고? 관성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식상은 창조 욕구, 친화의 욕구라 그랬어요. 창조와 친화의 욕구고 여기 있는 재성은 실현 성취 욕구예요. 그 다음에 일로 오게 되면 이제 지키는 거예요.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어떤 안정과 질서 유지 그 욕구예요. 그 질서 유지를 법대로 질서 유지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고 아니야 힘으로도 해야 돼. 그건 평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인성이잖아. 인성은 수용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공부하는 거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오면 여기에서 다시 비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식상은 뭐냐면 베푸는 쪽이 많겠죠. 이쪽에 내가 받아들이려 한단 말이에요. 자, 받아들이는 거, 베푸는 거. 이쪽이 막 계속 모여있으면 지난번에 인색하다 그랬잖아요. 이쪽에만 너무 많이 있으면 너무 베푸는 식상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도 없는데 여기만 힘을 갖다 쓰면 빨리 흙이 지잖아. 그래서 뭐냐 먼저 말부터 앞서다가 하나도 실천도 못하는 거야. 이게 힘이 없고 이것만 계속 발달하면 말만 먼저 한단 말이에요. 실천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다섯 개 원이잖아요. 원을 자꾸 보면서 십성 공부를 하면서 계속하면 눈에 잘 보여요. 자, 재주가 많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다재다능합니다. 예, 다재다능함을 인정받는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생각하여 굉장히 함께 살려고 해요. 자기 실속만을 챙기는 실속주의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비급이 너무 발달했잖아. 여기 발달한 아이 학생이 있다 하자. 이 학생은 나의 에너지가 너무 발달하고 내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막 하기는 하는데 남과 노는 걸 별로 좋아 안 해. 그럼 그 사람을 계속 놔두면 나중에는 언론형이 되거나 안 그러면 자기 독불 장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이쪽으로 시켜줘야 되는 거야. 여기 힘 에너지를 빼줘야 돼. 그래서 그런 역할은 뭐냐면 늘 친구들하고 스포츠를 하더라도 여러 명 어울리한 축구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릴 때 애들 같이 놀 수 있는 캠프, 어린이 캠프 이런 데 자주 보내야 돼. 그래서 자꾸만 친구들과 놀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쪽에는 혼자 습관이 없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많을 때는 이걸 유통을 시켜주는 법을 자꾸 생각해내야 돼. 그러면 나중에 그 해결법이 나오고 그것이 개운법이 되기도 하고 뭐 그것을 물상대치를 하든 아니면은 직업을 선택을 해주든 또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그런 마음을 바꿔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바꿔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 계사는 사중 속에 경금과 병화가 있어요. 경금은 비견이요. 여기서는 정인이죠. 그래서 비견적 정인이니까 누가 뭐래도 수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여서 뭘 하려고 받아들이냐면 결국 자기는 병화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적은 돈이죠. 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뭘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은 이제 사화에 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다음에 뭐 어떤 뭘 뭐 하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사화를 위해서 있더라. 그리고 정제기 때문에 정제는 저 밑에 있는 사화는 한편으로는 정제격 원래 평간이잖아요. 평간적 정제기 때문에 굉장히 원래 원리 원칙 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는 거라. 그냥 내가 이 일만 달성하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합리화래요. 그래서 이 정제가 치밀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사의 처벌 원칙을 세워 행동을 하지만 내성적 이고 일을 맡으면 강한 추진력, 이 개사도 굉장히 강한 추진력이 있어. 강한 추진력으로 처리를 하면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인의 말에 쉽게 현혹이 되기 쉽고 끈기가 좀 부족한 성격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쉽게 현혹을 하려면 어떤 거를 주면 이 사람이 잘 흔들릴까? 다 똑같이 답을 하네.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속 해가지고 막 흔들리 보는 거라. 돈 벌게 준다면 흔들린다. 그러니까 현혹하게 되기 쉽다. 그래서 항상 이 계사일주는 그걸 갖다가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계사는 앉은 자리에 사화가 귀인이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사는 굶어 죽은 사람이 없더라. 계사는 거지가 별로 안 나오더라. 정의하고 왜 그러냐면 앉은 자리에 놓아 있어요. 귀인이기 때문에 죽을만 하면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 그런 식으로 계사가 그리고 이제 사화가 지난번에 늘 말씀드려서 사화하고 술이 있는 사람들이 성격 갈등이 많다 그랬잖아.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중에 있는 병화와 경금이 서로 극을 하기 때문에 그랬고 술토 속에 있는 신금과 또 정화가 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글자 중에서 사와 술이 있는 글자가 매우 지지에 성품이 갈등이 많더라 하는 것도 함께 알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화가 또 이런 모양이에요. 물상으로 보면요.
자, 보여. 이 뱀이거든. 뱀인데 무슨 뱀이요? 검은 뱀이죠. 백사가 아니고 흑사죠, 흑사. 근데 뱀이가 원래 이렇게 딱 모양 이렇게 딱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뱀이가 여기서 흰 머리로서 현재 개수니까 물방울 확 붓는 거예요. 가스, 물방울, 독을 확 붓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개사가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나쁘게 보면은 그렇지만 지혜로운 뱀이라 하면은 지혜로운 말로 막 구분하잖아요. 그럼 좋다 안 좋다. 좋게 보라.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대신에 이 개사가 또 이렇게 보면 돼요. 물상을 보면요. 사화는 태양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사화 태양. 태양 위에 있는 그 물방울이다. 태양 위에 있는 말이요. 말. 개수는 말이잖아. 태양 위에서 말하니까 그 사람이 굉장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굉장히 자존심 강하다. 건드리면 터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아까 그 잘 그렇게 하려면 뭘 한다 해야 돼? 뭘 해야 이 사람을 잘 움직인다 그래서 칭찬을 잘해주고 그러면은 자다가도 술이 떡이는 셀 정도로 잘 쓰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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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다 내주는데 조금이라도 안 돼. 노 이러면 바로 그냥 이렇게 하는 그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이 맞네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알겠습니다. 특히 개사가 그런 적용을 많이 하더라. 자, 개미는 미토 속에 정을기가 있어요. 정화는 편재지요. 예, 그리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매우 합리적으로 정하니까 그런 편재, 합리적이면서도 전체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편재는 전체 관리를 보세요. 예, 정제는 부분 관리. 자, 그리고 정을기, 을목은 식신이잖아요. 굉장히 식신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집중이 강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려는 이런 게 돌봄 이런 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토는 아까 축토와 똑같이 받아들이면 성분과 또 정인적 성분과 동시에 평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더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겠다. 나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성격이 강한 사람이다. 자, 개미를 좀 읽어보면 성격이 부드럽다. 개축보다도 훨씬 더 성격이 부드럽습니다. 화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보통 능력, 개미는 그렇지만 재주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어쨌든 개미는 소박한 삶을 산다. 큰 꿈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소박한 삶을 산다. 작은 일에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조그마한 일인데도 너무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기토 성분입니다. 기토 성분. 그래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큰 일 아닌데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 개미는 단점이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정화가 있잖아요. 편제가 있잖아요. 그 편제된 성격이 깔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애착이 있잖아요. 정을기지는 정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돈에 대한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에너지를 쏟다가 보니까 내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다른 걸 일으키기 때문에 또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는 이 개미가 같은 경우는 작은 일에는 막 이렇게 돈을 막 모아가지고 한 방 터뜨려 보는 거라. 막 잃어버리는 거야. 큰데 딱 돈을 터뜨린다. 그래서 이용을 잘 당할 수가 있다. 이 사람도 역시 뭐로 이용을 잘 당합니까? 돈을 가지고 하면은 이용을 잘 당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이런 성품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유. 개유는
유금이 이거는 임신 우리 글자 배웠잖아요. 임신의 작은 거다. 임신이 임과 신 임신의 작은 글자라 보면 돼요. 근데 계유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소박하고 부지런하고 속으로 여리고 보호 본능이 있다. 그러나 자기 제주 제주가 뭐냐면 원래 편인이 있어도 제주고 제주를 많이 부리고요. 편인은 예술성이라 그랬잖아요. 특수 분야에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수 분야에 뛰어난 편인은 제주가 뛰어나게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제주에 과신하다 보니 안 된다. 이것저것 벌리기를 좋아한다. 그렇죠? 그래서 계유가 사실은 계유일주도 그 편인의 특수 분야에 있어 가지고 종교적인 그쪽에 최고의 탑을 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교황님 말고 가톨릭 교황님 말고 전번 교황님이 계유일주였어요. 계유 요한 바오로 2세인가 그분이 계유일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개해는 자 위도 물이고 밑에도 물이죠. 물이 아주 풍부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지지에 있잖아요. 해. 원래가 이제 지지에 보면 우리가 그 물상적인도 있고, 그 다음에 주역의 원리에서 볼 때에도 해에 등 사화해, 사화해, 전문성이라 그래요. 사도 전문성이고 해도 전문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해가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머리가 해가 3개 정도, 2개, 3개 있으면은 전자임은 미친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바보가 되든지. 그래서 해해 있으면 굉장하게 어떤 사람 보면 우리는 천간만 가지고 지금 공부를 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만 보고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해해해 해해 하고 웃지만은 완전히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넘친다. 자, 그래서 개해는 해중 속에 간목도 있고 또 임수도 있어요. 간목은 상간이지요. 상간인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편제적 상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상간을 말이 굉장히 빠르겠죠. 상간이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말을 잘해요. 개해 말을 잘한다. 그리고 임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는 급제잖아요. 급제적 식신이에요. 식신적 급제예요. 그러니까 식신적 급제다 보니까 영구궁리도 잘하면서도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개는 잘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자신의 그 힘을 돋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두뇌회전이 가로속에 두뇌회전이 빠르고 판단력이 뛰어나다. 굉장히 단다. 두뇌회전 빠르고 판단력이 뛰어나서 해가 그리 수가 그리 많아. 수 자체가 원래 지혜인데 그것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판단이 뛰어납니다. 매사에 기밀하고 분명하게 처리한다. 그런데 대인관계는 매우 부드럽고 정이 많다. 사실 술은 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악한 일을 안 해. 좀 부드럽게 해. 하지만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하다 보니 밖에서 사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개가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남한테 좀 보여주려고 하는 성격이 있더라. 임자하고 개는 뒤집어난 거예요. 임자는 크게 임이 있잖아요. 밑에 작잖아요. 요놈 개는 거꾸로 위에는 작고 밑에 크잖아요.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임자가 스케일이 더 커요. 그죠? 스케일 큰데 마음은 큰데 밑이 그만큼 안 받아줘. 근데 이 사람은 뭐냐, 마음은 조금인데 밑이 너무 크잖아요. 개가, 그죠? 사각형. 그 생각해보면 둘 다 장단이 있을 수 있다. 장단이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고, 밑에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 1954년 시인이네요. 7월 27일 도종환이라는 시인 사조랍니다. 가보, 임신, 개축, 임자. 득 봐서 우리가 볼 때에
이분이 처음에 운이 매우 신강 같죠. 아주 수가 풍부함. 그렇게 머리가 참 좋단 말이에요. 머리 좋고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믿음직스럽고 조용한 성격에 선량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된다. 일을 시작하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요. 끝까지 일을 완벽하게. 그래서 성리 그 좋죠. 시인으로서. 근데 실제 이제 개수가 일간이 이제 금수가 너무 많아서 운이 목화토로 흘러야 되겠다는 거죠. 목화토로 흘러야 좋은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봤더니 술토까지가 있었고 갑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자축으로 흘러가지고 지지는 어릴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위에가 정화는 다행히 을목, 병화, 정화로 흘러가지고 다행히 어느 정도 이제 뭐 젊을 때는 참 어려운 좀 시인들의 원래가 굉장히 힘들어요 삶이. 그러다가 45세 지나고 55세에 늦게 임묘진 해가지고 늦은 나이에 굉장하게 임묘진 사업을 합니까 마지막에 45세 이후 특히 55세까지 가니까 좋아지네요. 축토운까지는 힘들어요. 해다축까지는 수운이니까 힘들고 그렇게 가야 다 어쨌든 이런 시인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데 이분 시인은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많이 갖겠어요? 도정환 시인은 도정환 시의 시상 같은 게 축축한 어려움 막 이렇게 막 우중충한 이런 걸 많이 갖겠어요. 좀 밝은 걸 많이 갖겠어요. 우중충한 게 갖겠어요. 도정환 시인이 보면은 좀 시 자체가 자기 성품 따라 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가 발견하는 것들은 보면은 굉장하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걸 그게 많이 나갔을 거로 보입니다. 메시지. 부인이 돌아가시고 그때 그 시 때문에 성공. 부인이 돌아가시고 네. 당신 살았을 때 옷 한 벌 못 주고 당신 주고 배옷 한 벌 해입혔네. 그것 때문에 어쨌든 저 처음에 시인으로서 굉장하게 이 전체적으로 시상을 보게 되면 좀 어둡자 그죠? 네. 그러나 배옷 한 벌 해주고 싶다는 그 어떤 그 메시지는 강한 메시지는 밝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끝에는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밝음이 있어. 내가 보내줬다는 그 해안이 있잖아요. 밝음을 추구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훌륭한 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뭐 대단한 사람들 많이 나왔네요. 또 개축인데 이번에는 병술, 개미, 개축 을묘지 그죠? 옛날에 내가 이병헌이란 그 이분 그 영화 나오는 걸 자주 보니까 주로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엄청나게 막 그냥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성하는 걸로 많이 나오더라고. 그죠? 네, 이 사람 생긴 모양도 그렇고 아마 그 중에 이분을 갖다 이렇게 캐스팅 하는 분들도 보면 그런 걸 삼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보면 재밌어요. 지지가 축술미 사명살이 있어요. 표가 많지요? 예, 추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경금이 없었더라면, 그죠? 하늘이 경금이 없었더라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다행히 경금이 연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포인트는 을묘로 식신으로 돼 있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분은 개수가 여름철 태어났죠. 그래서 여름철 태어나고 뜨겁고 그리고 옆에 있는 풀도 많고 해서 물을 좀 많이 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필요하고 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토를 견제할 목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금수 목이 좋은 거로 보입니다. 믿음직스럽고 조용한 성격에 선량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강한 추진력 남들에게 뒤치기 싫어하며 끝까지 일을 완벽하게 성실한다. 개수일간이 지지의 토가 가다 하면 살종용 인격으로 지지의 토가 살종용인이라는 것은
여름은 보면은 관이 많지요. 관이 많으니까 마지막에 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금이 다행히 연에 있더라. 예? 금생수로 들어간다. 그래서 토가 많으면 나무가 있어야 한다. 토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시의 을묘가 자기한테 약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토를 견절하는. 이때 이 사람은 털은 관성이 이제 털인데 이 털을 깨뜨리는 자유분방한 식상으로 깨어야 한다. 이 사람은 관다신약의 사주를 보고 있더라. 근데 운은 보면은 금수운이 지금 보면 지지가 보면 금수운이 보이죠. 그쵸? 금수운이 지지로 보이더라. 52세까지 금수이고 62세도 금이 정한을 뜨고 밑에는 뭐 묘이 보이고 그래서 운 흐름은 나쁘지 않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묘 국회정이라는 분인데 임자, 기유, 계묘, 병진. 또 지난번 아까 말씀드렸다 계묘는요 식신적인 성품도 있음과 동시에 굉장히 예술적인 특징이 많아요. 계묘일주가 예술적인 특징이 많습니다. 재주가 많고 능력이 있다. 그렇죠. 다재다능하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생각하여 자기 시속만 챙기는 시속주의자가 아니더라. 자리 있다. 그랬어요. 밑에가 임묘진 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분이 가을철에 태어났고 임자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뭘 갖고 있냐면 그 편인을 갖고 있고 태어난 연애는 임자라서 자기의 부모님들이 큰 힘이 되는 사람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약간은 신약하게 보이죠? 조금은 신약하게 보입니다. 그 크게 신약한 건 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되어 있으면서도 유금이 수를 생해주고 있으니까 그 기토가 작용을 그렇게 또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토는 진토도 있고 기토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개수가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가을에 태어나 비가 막 내리죠. 비가 막 내리고 밑에도 유금 진토에서도 수기가 머금고 있고 해서 목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은 신강하지만 우리가 볼 때 물상으로 봤을 때는 가을철에 태어나서 비가 좀 내리는 걸 봐가지고 목화가 가을에 햇빛이 좀 났으면 좋겠다. 가을에 햇빛이 나야 수확 곡식이 여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화가 좀 더 필요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걸 떠나서 그런데 운이 목화를 넣지요. 그럼 다시 이 사람은 목화가 기신한 말은 이 사람이 약간은 신약신강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가을철에는요. 가을철에는 어떤 철이 가을철에는 햇볕이 쫙 나야 돼요. 가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안 돼요. 햇빛이 쫙 나가지고 곡식을 여물게 해주는데 이 사람은 임자가 있고 유가 있어가지고 가을철인데 수가 좀 많이 보이고 병진은 진토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조금은 습토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기가 좀 가을철에 수기가 비쳐가지고 기왕이면 목화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봤더니 실제 목화운은 흘렀더라.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무조건 신강신약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물상을 그리보라. 물상을 그리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가야 할 방향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말만 하는데 개사가 나왔네요. 자, 개사. 또 태어난 것도 개사야. 개사, 병진, 개사, 병진. 자, 그러면 이분은 개수인데 뺑돌로 뭐가 있어요? 뺑돌 화가 딱 치고 있죠. 묘하지요. 이분은 뭐냐면 돈에 대한 생각이 많지요. 맞아요? 돈에 대한 생각이 많다. 그래도 좀 바른 판단하시는 헛간하시는 분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특이죠. 사가, 진사, 병진, 개사, 병진, 개사, 병진. 재밌죠? 이런 사주다. 요런 사주가 특징 있는 사주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주고, 예로 볼 때 여러분들 사화가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볼 때에는 그 귀인이 두 개다. 귀인이 두 개나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이분은 화가 너무 많지요. 이런 사주를 우리가 제다신약이라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제다신약은 뭐가 용신이다? 수가. 제다신약 인성이 아니라 비급이 용신이더라. 왜? 비급으로서 재성을 거기에 줘야 되니까.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제다신약은 뭐가 용신이다? 용신이다. 한 번 더 또 까먹었는가 보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시. 신약 사주라는 것은 이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50% 넘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우에 주로 인성과 비급이 용신이나 기신이 돼요. 그런데 식상이 발달하면 식상이 너무 많아. 그러면 식상을 그걸 해주는 인성을 용신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인성을 용신을 쓰고 만약에 인성이 약하면은 너무 약하잖아. 약하면 보조로 관성을 써줘야 돼. 그렇게 관성을 써가지고 관성이 인성을 도와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식상을 그렇게 해줘야 거의 딱 바란서 맞단 말이야. 근데 인성이 좀 풍부해. 인성이 좀 많아. 그러면 인성까지 쓸 건 없고 앞에 있는 비급을 쓰면 돼. 이렇게 어쨌든 신약 사주는 인성과 비급 필요한데 용신이라는 걸 쓸 때에는 법칙이 있단 말이야. 식상이 발달하면 인성을 써라. 밑으로 내려간다. 비급이 발달하면 뭘 써야 돼? 비급이 발달. 재성이 발달하면 뭘 써야 돼? 비급을 써도 돼. 그럼 딱 맞아지거든. 그 다음에 관성이 발달했다면 차라리 인성을 또 쓰는 거야. 왜? 관인상생을 하라고. 그건 기본이라니까. 그거 기본을 항상 잃으면 안 돼요. 우리 이해 좀 하셨습니까? 그래요. 다시. 요 경우는 뭐가 많아요? 재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재성은 간성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돌아가려면 목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자 목보다는 뭐가 필요하냐면 수가 필요하다. 수로서 화를 그걸 해야 됩니다. 수가 좀 약하게 보이니까 인성인 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수가 계실입니다. 그런데 운이 봤더니 12세 이후로 봤더니 금수를 넣었어요. 해자축 30년, 신유설 금운이죠. 그러니까 대법관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법관까지 간 겁니다. 제복과 간복이 발복이 됐다 이 말이죠. 운이 봤죠. 그래서 개사, 병진, 개사비 이런 사주가 흔한 사주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운이 이렇게 참으로 누구 말다 끝내주는 사주가 개사라도 이렇게 개사가 나은 사람은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더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미. 자, 탤런트 이종훈이라는 사람인데 개사, 갑술, 개미, 을명. 이 사람도 보니까 사또 개미가 밑에 보니까 사술 원진이 있고 술미형이잖아요. 그게 이제 이분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마음속에 갈등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와 술이 두 개나 있잖아, 그죠? 개수가 있고 미토도 있고 토가 두 개나 많이 있고. 자, 이렇게 보면 이분은 신령하지요. 신령하기 때문에 또 관이 너무 발달해. 50%나 돼요. 관다 신약이면 인성을 용신을 해라. 맞죠? 그래서 인성과 토를 또 이렇게 견제해 주려면 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금수목으로 쓰면 좋겠다. 성격이 부드럽고 재주와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보통 능력으로 소박한 삶을 산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더라. 개수 일간에 화토가 가난하게 발달했는데 금수운이 발달했는데 운 흐름이 지지는 조금은 도와주지 않아요. 사고미 인묘지 흐르는데 천간은 어느 정도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그래도 나중에 크게 운이 자기한테 도움되는 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예유. 이분은 남자가 여자인데 잘못되어 있어요. 이건 고치겠습니다. 여자고.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년생에 몇 살이에요? 34살. 고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뭘 뜨다가 보면은 잘못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경우, 합신, 예유, 을묘. 자, 이분은 개수가 지지가 보면 정간에 자, 뭘 다 얻었습니까? 월지와 일지 다 얻었지요. 월지와 일지만 얻고 만약에 연간을 못 얻었다면 이거는 신약하게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박스로 다 되는데 밑에 두 개만 이렇게 얻으면 신약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 정간에 더 있어. 여기에는 연애 경금 있죠. 요거 하고 연에 있는 이게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신금하고 그다음에 유금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강하지요. 이 간목을 경금이 도끼로 치고 신금이 간목을 또 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간목이 별로 힘이 없으니 금이 세지요. 이분은 금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자, 근데 지지 보면 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개수가 강한데 이걸 어디로 발현합니까? 목으로 발현하지요. 네. 목이 뭐냐면요. 나의 식신이고 나의 끼에 끼. 자, 식신상간의 끼. 나의 뭐냐면 나의 재능이에요. 재능. 자, 상담 누가 왔어요. 실무상. 상담을 또 왔을 때 일단 우리가 목화토금수 나눠놓고 목화토금수 나눠놓고 난 다음에는 그 밑에다가 식상, 재성, 관성, 인성, 비급 이렇게 써란 말이야. 그러면서 판단할 때에 너무 처음부터 너무 복잡하게 손님한테 얘기해주면 손님은 머리 지아파하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판단하면 되고 손님한테 표현해 줄 때는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식상이 발달하면 손님은 아주 재능이 많군요. 알겠습니까? 다재다능하게 재능이 많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식상이 많으면 재능이 많군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재성이 발달하잖아요. 재성이 발달한 사람한테는 일성치가 많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얘기해요. 욕구로 말씀해요. 욕구로. 일에 대한 욕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결과로 나타나고 얘기를 하지 말고 마음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요. 앞에는 재능이 많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일에 대한 욕구가 많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도 많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관성이 발달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명예욕이 명예심이 좀 많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해 주고 인성이 발달하잖아요. 인성이 발달하면 이제 그 학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이 배움에 대한 욕구가 많고 또 어려울 때 귀인이 나를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자 비급이 발달한 사람이 있을 때는 자신의 주장이 또렷하군요.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정진이 편진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설명가면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통변 또 하나 자 식상이 없어요. 식상이 무식상이 있는데 재성만 발달했어. 재성이 많아. 그런 경우는 성품이 어떠냐면 첫째 급해요. 재성이 많으니까 매우 급하다. 급하니까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성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손님은 일을 할 때 좌우를 이렇게 살피는 것보다도 관심이 일의 성취에 일이 이루어진 성취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중간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성취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고기를 끄떡끄떡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거꾸로 재성이 없어요. 식상만 많이 발달해 있어. 그러면 이분한테 스님은 늘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좋게 이제 말하자면 약간 유머스럽게 얘기해, 유머스럽게 뭐 시각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손님은 축구할 때 슈팅은 참 많은데 골이 잘 안 들어가요. 재밌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딱 마음에 들었지만 그럼 큰 부담 없지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슈팅, 슈팅을 하는데 골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조금 더 풀었으면 내가 일하기 전에 먼저 막 얘기 동네방네 떠드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좀 나중에 좀 멋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남한테 부정적인 얘기할 때 실제 그거 맞거든요. 그런 얘기할 때에는 그분이 물을 때 상대가 물을 때 답이 좀 그래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사람은 되게 덤벙덤벙 일하면서 일 추진하다 말고 성공도 안 되는데 자꾸 일을 벌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다음 신약하다면 자꾸 돈 내버려. 그리고 필연적 일하는 게 뭐예요? 식상이 발달했으니까.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관성을 극하잖아요. 그 남편과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면 이 십성의 흐름은 이 손바닥 속에 다 있어요. 손바닥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된다. 자, 어제 아무튼 우리는 그러고 이제 지지의 밑에가 유와 묘가 있잖아요. 그 묘유충이 있으면은 자, 피겨 선수들이 대개 보면 묘유충을 해요. 묘와 유가 묘충을 하면 뺑 돌아 이렇게 충하잖아요. 충은 도는 거예요. 예. 충이 있는 사람들은 춤을 잘 추더라. 춤추는 것도 사주에 나와 있더라. 예, 춤추는 거는 묘유충 하면 묘유충이나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 잘 돌더라. 특히 묘유충 하는 사람들이 스케이트 있잖아요. 또 그 발레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건 왜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상담을 해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무용 간다 이런 사람 보면 묘유충 되는 사람이 많더라. 자, 그래서 목화가 길실이는 관계로 해서 이제 흐름이 어디로 갑니까? 목화로 흘러야 좋은데 이 사람 목화로 흘렀지요. 그러니까 운이 좋잖아요. 어릴 때부터. 피겨 성수. 어쨌든 간에 운은 그 사람의 방향을 따라가더라. 자, 그 다음에 계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신의 병인, 계유, 갑인. 신동립이라는 사람은 방송인으로 되어 있네요. 방송인.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유일주인데 봤더니 목이 굉장히 많다 그죠? 갑이 인목에 목이 많고 수가 인의 한목이다. 그러니까 많은데 목이 많다 말은 이 사람은 식상이 많은데 화가 없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뭐가 많다? 말이 많을 수가 있어요. 말이 많고 뭐는 좀 부족하고 결과는 좀 부족한 대신에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검수가 있잖아. 그죠? 검수가 있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자, 내가 많이 배운 끼, 계유는 끼가 있잖아요. 편인이니까. 나의 끼를 어디로 발산해요? 목으로 말로 발산해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 두 가지가 바란스 맞지요? 보세요. 이쪽에, 여러분 보기에는 이쪽에가 식상이다. 식상이 여기는 지금 이제 목이다, 목. 그렇죠? 목이 있고. 여기는 인성이잖아요. 요걸 올려가지고 일로 발산하잖아요.
이 두 개를 발생하는데 대신에 재성과 간성이 없잖아요. 돈이 안 모인다. 그런 현상이 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64세 이후로는 화운이 왔지요. 화운이 왔고 또 중간중간에 정화 병화가 있어서 그때 좀 돈을 좀 번 게 있겠다. 하지만 34세 43세까지가 병술운으로 화토가 백고살운으로 힘든 시기가 되겠다. 이게 인호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해 보겠습니다. 응? 병술이 병술 대운에는 화가 있고 토잖아요. 34세부터 43세까지가 병술 대운이 된단 말이야. 34세부터 병술 대운 맞죠? 그때는 화토가 발달해가지고 화토. 금수가 좋죠, 이 사람은. 이 사람 신문사들에서 그렇게 금수가 이 사람은 신약으로 봐야죠. 뭐가 많이 발달하는 사람이냐면요. 식상이 많이 발달하는데 지지가 중요한 게 이제 지지거든요. 지지. 월지가 이제 인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신약한 걸로 봤습니다. 목이 발달한 사주로 인의 한목에서. 왜? 시도 갑인이잖아요. 그리고 갑인이 중요한 뚜렷한 갑인인데 인목이 뭐니 해도 인목이 제 힘이 세잖아요. 인목에다가 해가 있으니까 인의 한목까지 하니까 전반적으로 목세가 너무 세가지고 목세가 세고 이제 금수가 이렇게 좀 밑에 있는 시가 해가 인의 한목을 하는 관계로 해서 천간 도와주는 것은 조금 약간 바란스가 비슷해요. 하지만 약간 목적으로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식신상한 쪽으로 자기가 표현한 쪽으로 조금 더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보고 약간 약하게. 그러면 너 도와줘 어떻게 금수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금수 운을 흘렸잖아요. 운이 좋은 거예요. 좋았는데 내 말은 뭐냐면 병술 오는 때 좋았는데 병술 온 때는 화토 운을 흘러서 조금 힘들었다 이 말. 힘들 수도 있었다 이 말. 백고살 운으로 힘든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돈 많이 날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이 사람 사업하면 안 돼요. 사업하면 돈을 많이 날려요. 그러면 뭐 하면 좋겠어요? 하면 지금처럼 방송하시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또 갈망하네. 없으니까 갈만하겠네요.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개해입니다. 끝번호 개해. 을사, 신사, 개해, 개축. 야, 여러분들 봤더니 밑에 사해충 있지요? 사가 막 2개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면은 그래도 사가 2개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금수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도 사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은 막 어째 보면 신약하게 좀 된다. 비슷한 사주에서 약간 신약하게 봤다. 이유는 개수가 여름철 태어났지로 여름철 태어났다는 그게 포인트를 주는데 그래도 여름철 태어났지만은 밤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음양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뇌전도 빠르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매사에 치밀하고 분명하게 처리한다. 대인관계는 매우 부드럽고 정이 많다. 하지만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하다 보니 밖에서 사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해일주가 여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약간 신약하게 보인다. 그렇게 본 겁니다. 따라서 금수가 운이 길하다. 그랬는데 금수 운이 불었는데 어릴 때는 목운으로 왔었지만 30세 이후로는 그래도 금수로 그러죠. 그래서 운이 좀 열리고 있더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가 이렇게 2개이기 때문에 뭐를 많이 갖고 있어요? 돈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개해니까 굉장히 파이팅하죠. 파이팅. 그냥 치열하게 자기 일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벤처 사업가로 이름이 나요. 마지막으로 개해 송영길 이런 분이네요. 개묘, 을묘, 개해 임자.
어쨌든 개일주는 좌우지간 뭐가 강하냐면 누가 아무래도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굉장하게 주체성이 강하신 분인데 임자가 이렇게 와 있으니까 역시 강하다.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내가 그랬잖아요. 일시가 이렇게 돼 있고 원리를 다 잃으면 신약한데 요놈은 연에 개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똑같은 바란스에 한 개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천칭을 내려 보면은 똑같은 거 있는데 약간만 기울이 이렇게 흐르거든. 약간 신강 쪽으로 흘렀다. 음. 신강이 아니다 이거는. 해묘 합이네. 해묘 합이라서 해묘 합. 해묘합, 묘 이렇게 해서 약간 신약 쪽으로 흘렀네. 약간 신약 쪽으로 흘렀다. 좋습니다. 신약 쪽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약간 그래서 금수로 넣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이 사람은 운이 전부 금수로 했다 그죠? 그래서 운이 처음부터 운이 좋아서 그래서 이분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아주 그냥 출신 좋지요. 지금도 뭐 어쨌든 그런데 현재는 무토운이 와 있지요. 그래서 무게 합파에서 무토운이 와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60 현재 이 사람 61세인가 나이가 지금 몇 세인가 모르겠다. 대묘는 61세 넘었죠. 올해가 61세가 개묘. 네, 올해. 그래서 개묘년이네. 그러면 그 개묘년이면 유금이니까 어느 정도 그 기운을 타고 65세부터는 조금 더 운이 많이 또 신금이 또 있네요. 아직까지 운이 좋은 걸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합충으로 보는 성격과 심리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음 날 강의를 종강을 할까요? 아니면 그 다음까지 더 할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주 종강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럼 우리는 거의 끝까지 다 한다 그죠? 다른 데는 종강한 데가 많다고 보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제 의사를 들어보는 거라 스님이 종강한다 하더라도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딱 유튜브에 올려줄 거예요. 모자라는 학습 부분. 그리고 방학 중에도 가끔 가다가 제가 이 분야분 이제 안 잊을 만한 거 있잖아요. 잊으면 안 되는 거 부분에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불교 관련된 것도 좀 올려드리고. 좋습니까? 어제 올린 것 중에서 기도법에 대한 올린 게 있거든요. 꼭 들어보세요. 아주 드러나합니다. 자, 오늘 얘기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 네, 건강하셨습니다. 두 분이